미쳐도 아주 단단히 미치셨군요. 당장 상장군을 불러주시오. 박진은 금오대의 관리들에게 끌려가고 나서도 아주 평온한 안색을 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형국은 최지를 비롯한 무관들이 조정을 완벽하게 지배하고 있었지만 무관들의 수장인 최지를 실질적으로 뒤에서 진두지휘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박진 본인인데 두려울 것이 뭐가 있겠어요. 현재 자신의 위치가 황제인 현종보다 우위에 있다고 느끼고 있는 박진이었고, 대역죄인으로 잡혀온 금오대도 박진이 직접 생각하여 최질에게 권유했던 기관인데, 설령 충주에서 저지른 일이 들통난다고 해도 전혀 무서울 것이 없었는데요. 하지만 여우 중의 여우인 강감찬도 박진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지략으로 소배압을 완벽하게 굴복시키고 김은부를 기적적으로 구출했을 만큼, 머리회전만큼은 그 누구에게도 지지 않을 인물인데, 박진과 최질이 같은 편이라는 중요한 사실을 간과한 채 무턱대고 박진을 잡아들일 리는 없었죠. 두 사람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박진을 잡아들인 이유는 매우 충격적이게도 최질로 하여금 직접 박진을 죽이도록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한마디로 두 사람 사이를 이간질하여 두 사람을 완벽하게 떼어놓는 한편, 대역죄인인 박진의 목까지 날려버려서 일거양득의 성과를 올리는 것이 바로 강감찬이 생각하는 계획이었는데요. 충주에서 폐하를 시해하려 했던 자객이라. 그렇소, 내가 그 자객이 맞소이다. 거란과의 전쟁으로 두 명의 아들을 모두 잃었는데 저 황제라는 자는 개경을 버리고 도망을 가더군. 당신이 아들을 가진 아버지의 입장이라면 황제를 용서할 수 있겠소? 그 입 닥치지 못하겠느냐. 폐하를 시해하려 했던 것은 부인하지 않는군. 어디 그 자신감이 얼마나 갈 수 있는지 두고 보자. 상장군이 와도 그렇게 큰 소리를 칠 수 있는지 저 역시 지켜보겠습니다. 결국 강감찬은 뻔뻔스럽게 입을 놀리는 박진의 요구에 응하여 곧바로 부하를 시켜서 상장군 최질에게 이 사실을 알립니다. 지금 박진이 황제를 시해하려 했던 죄목으로 참수를 당하기 일보 직전이라는 사실을요. 그러자 잠시 후 최질이 군사를 대동하고 곧바로 박진이 포박당한 곳으로 당도하는데요. 상장군 오셨습니까? 어서 나 좀 풀어주시오. 중추사가 아직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고 있나 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놀랍게도 최질의 입에서 흘러나온 말은 박진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가는 말이었습니다. 니놈이 정녕 폐하를 시해하려 했던 대역죄인이란 말이냐. 여봐라, 당장 이자의 목을 베라. 상장군 도대체 왜 이러는 거요? 잠깐만 기다려보시오. 살려주시오. 강감찬이 박진을 추포하기 2시즌 전, 강감찬은 최사위로부터 정변의 배우가 박진이라는 이야기를 전해 듣자마자 박진을 제거하는 것이 이 사태를 진압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사실을 곧바로 간파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최질이나 김우는 잔머리를 잘 쓰는 박진에 비하면 굉장히 단순하고 무식한 인물이잖아요. 조정을 이끌어갈 능력도 없으면서 문관이 모든 권한을 독차지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이렇게 무모하게 쿠데타를 일으키는 것만 봐도 그가 얼마나 어리석은 인물인지 너무나 잘 알 수가 있는 대목이죠. 권력에 눈이 멀어서 박진의 말만 듣고 김운의 목에 칼까지 겨누고 있는 것을 보면 더더욱 최질의 어리석음을 알 수 있는데요. 따라서 강감찬은 무관들의 머리라고 할 수 있는 박진을 이들에게서 떼어내야 했습니다. 박진만 최질로부터 떼어낼 수 있다면 어리석은 최질 정도는 비교적 쉽게 요리할 수 있다는 계산이었죠. 아무래도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문관들의 말이라면 학을 떼는 자인데 자칫하다 중추사가 위험해질 수도 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상장군의 심리를 잘만 이용한다면 박진은 물론 어쩌면 무관들까지 한 번에 잡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강감찬은 최질에게 어떠한 적이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혼자서 상장군 최질을 찾아가는데요. 중추사가 여긴 어쩐 일이오? 상장군에게 기니 할 얘기가 있어서 이렇게 왔소이다. 나에게 할 얘기라니 해볼 테면 한번 해보십시오. 듣자 하니 박진이라는 자와 가깝게 지낸다고 들었는데 그게 사실이요? 고작 하고 싶다는 얘기가 그것이었습니까? 맞습니다. 가깝게 지내고 있습니다만 상장군은 지금 속고 있는 것이요. 그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그자가 과연 상장군을 순수한 의미에서 돕고 있다고 생각하시오? 그자는 상장군을 이용하고 있는 거란 말이오. 최질은 박진을 멀리하라는 강감찬의 경고에 콧방귀도 끼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 문관들에게 적개심을 가지고 정변을 일으킨 것인데 문관인 강감찬이 와서 박진과 친하게 지내지 말라고 하고 있으니 당연히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릴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박진을 무조건적으로 신뢰하던 최질도 강감찬이 꺼낸 다음 말을 듣고서 심리적으로 동요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상장군, 내 말을 잘 들어보시오. 박진 그자는 충주에서 폐하를 시해하려 했던 대역죄인이요. 대역죄인과 뜻을 같이하여 나라의 조정을 장악했다는 게 알려지면 도대체 누가 조정의 뜻을 따르겠소? 백성들로부터 군사를 징발할 수나 있을 것 같소?
최질의 표정이 심각해지는 것을 보고 더더욱 강하게 밀어붙이는 강감찬. 무관들이 문관들을 적대하는 것을 나 역시 잘 알고 있소이다. 하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거란과의 전쟁이라는 사실을 상장군도 잘 알고 있을 것이요. 조만간 거란이 다시 한번 대군을 이끌고 고려를 침공할 것이 불보듯 뻔한 상황인데 이렇게 대역죄인과 계속해서 뜻을 같이 한다면 그 누구도 전쟁에 나서지 않으려 할 것이고 그 전쟁은 이길 수가 없는 전쟁일 것이란 말이오. 무관이었던 최질은 거란과의 싸움이 얼마나 힘든 싸움인지 직접 겪어봐서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강감찬의 말에 고개가 끄덕여질 수밖에 없었어요. 양규가 곽주성을 탈환하여 거란의 보급을 끊었으니 망정이지. 사실상 양규의 그와 같은 활약이 없었다면 통주성에 짱 박혀 있었던 최질은 이미 죽은 목숨이었다는 사실을 최질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었죠. 그러자 마지막으로 쐐기를 받기 위해 최질의 자존심을 건드는 강감찬. 상장군, 충주오장에 꼭두각시 노릇이나 하려고 목숨 걸고 걸기를 한 것이었어. 박진을 대역죄인으로 참수하고 폐하와 힘을 합쳐서 거란과의 전쟁을 준비한다면 고려의 백성들은 다시 한번 목숨을 걸고 맹렬하게 싸울 것이요. 단순무식했던 최질은 강감찬의 여우 같은 설득에 당연히 깊은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록 강감찬이 자신이 가장 적대시하는 문관이지만 강감찬이 꺼낸 말들은 하나같이 분명한 사실뿐이었으니까요. 박진을 극형에 처하지 않고도 고려의 조정을 쥐락펴락할 수는 있겠지만 백성들이 군사징발에 응하지 않을 것이 가장 두려웠던 최질이었는데요. 폐하를 시해하려 했던 자를 살려둘 수는 없겠지. 결국 최질은 잠시나마 골똘히 생각해보더니 이내 마음을 굳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미 정변에 성공하고 모든 권력을 독차지한 지금 이 시점에서 대역죄인인 박진의 도움이 계속 필요한 것도 아닌데 박진이 없더라도 얼마든지 지금의 상황을 유지할 수 있다는 계산이 서버린 것이죠. 다시 현재 시점으로 돌아와서 최질의 무릎을 붙잡고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박진. 상장군, 나에게 어찌 이럴 수가 있단 말이오. 내가 없었다면 상장군의 정변이 성공할 수 있었다 생각하시오. 당신과 나와의 관계는 충주에서의 일이 알려지지 않았을 때나 유효한 것이오. 폐하를 시해하려 한 것은 절대 용서받지 못할 일이오. 미안하오. 부디 잘 가시오. 상장군 내 이놈. 결국 충주오장 박진은 최질을 이용하여 실질적으로 고려의 조정을 장악하려는 무시무시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지만 도리어 자기 꾀에 넘어가서 비참하게 목이 잘리는 최후를 맞이합니다. 강감찬은 박진의 목이 날아가는 모습을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고 작전에 성공했다는 생각에 회심의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 무관들의 머리인 박진이 없어졌으니 단순무식한 무관들을 요리할 때가 된 것이죠. 역사에 기록된 바에 따르면 서경성에서 열린 장락궁 연회에서 술에 취한 최질이 죽임을 당했다고 나오는데 장락궁에서 무관들이 술에 취하게끔 만들었던 것도 강감찬의 계략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최질과 기무는 이자림이 끌고 온 군사들에 의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